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희귀 씨앗 수집가이자 전 세계 식물 마니아들 사이에서 씨앗 추적자 김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대형 화학회사에서 화학 엔지니어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 설계부터 신소재 개발까지 분자 구조와 화학 반응식이 제 일상이었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화학공장 안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 곳곳에 자라는 잡초들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또 김 부장이 풀구경하고 있네 라며 웃었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식물들이 복잡한 화학공정보다도 신비로웠습니다. 특히 공장 폐수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 곳에서도 꿋꿋이 자라는 식물들을 보며 생명을 끈질기며 감탄하곤 했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등산을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산에서 만나는 야생화들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 저희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식물들을 집에 와서 도감과 대조해가며 이름을 찾아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2019년 만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주었고 동료들은 이제 편히 쉬시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35년간 매일 반복해온 루틴이 사라진 것이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밀린 독서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료함이 밀려왔어요. 특히 맞벌이였던 아내가 아직도 일하고 있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식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존의 희귀 식물들을 찾아다니는 식물학자의 이야기였는데 그 순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며 가슴이 꽝꽝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스마트폰으로 희귀 식물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의 씨앗을 보존하고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식물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고 관련 서적을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희귀 식물 씨앗 거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식물 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종자은행 시스템이었어요. 멸종위기 식물의 씨앗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일. 화학 엔지니어로서 보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던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였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냐고요. 하지만 제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는 것을 느꼈는지 결국 한번 해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초 저는 희귀 씨앗 수집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초지식 쌓기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식물학 관련 과정에 등록했고 온라인으로 해외 식물의 식물 보존학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은 젊은 시절 못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전국의 수목원과 식물원을 돌아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립수목원, 한택식물원, 무리한기수목원, 각 기관의 종자 보존 담당자들과 면담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 한라산 자생식물원의 한 박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희귀 씨앗 사업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닙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거죠. 라고 하시며 멸종위기 식물 목록과 수집 가능한 지역 정보를 공유해 주셨어요. 집 지하실을 개조해서 씨앗 보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씨앗별로 최적 보관 조건을 연구했어요. 화학 엔지니어 출신답게 보존 용액의 성분 분석부터 냉동 보관법까지 과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2020년 6월 드디어 첫 번째 수집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울릉도. 그곳에서만 자라는 울릉도 원추리와 섬현삼의 씨앗을 찾아서였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첫 번째 수집 여행에서 돌아온 씨앗들이 모두 발화에 실패한 것이었어요. 씨앗 채취 시기를 잘못 계산했고 보관 방법도 미숙했습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여행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법적 제약이었습니다. 희귀식물 종자 거래에는 복잡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많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는 게 무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격려와 그동안 만났던 전문가들의 조언이 힘이 되었습니다. 국립수목원의 이 박사님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도전을 권하셨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수집 방법과 필요한 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6개월간 다시 공부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완전히 숙지하고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씨앗 보존 기술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일본의 종자 보존 전문가와 화상 회의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고요. 2021년 봄 두 번째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일대의 희귀식물들을 목표로 했어요. 희열이, 금강초롱꽃, 나래새우란 등 천연기념물급 식물들의 씨앗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씨앗 채취 시기를 정확히 맞췄고 현장에서의 1차 처리부터 운송, 보관까지 모든 과정이 성공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발화 테스트를 해보니 85% 이상의 높은 발화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거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화학 엔지니어로서의 과학적 사고와 60년 인생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희귀식물연구소라는 이름의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수집가들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의 한 대학 식물학과에서 연락을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수집한 한국 고유종 원추리 씨앗이 그들의 연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제시한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씨앗 10개에 30만 원. 성공 후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 희귀식물 마니아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식물원, 호주의 종자연구소, 미국의 개인 수집가들,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래는 2022년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큐 가든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유한 제주 고사리삼 씨앗에 관심을 보였어요. 큐 가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원 중 하나인데 그곳에서 제 씨앗을 찾는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연구 협력으로 발전했어요. 큐 가든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자생식물의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제가 수집한 씨앗들이 그들의 밀레니엄 시드뱅크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영국 BBC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플래닛 어스 3의 제작진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식물 보존 활동을 다루는 에피소드였는데 놀랍게도 저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었어요.
화학공장에서 은퇴한 엔지니어가 희귀식물 씨앗 헌터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15분간 소개되었는데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의 식물학자, 아프리카의 연구기관에서까지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즈음 저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희귀식물 수집 과정과 보존 과정을 영상으로 교육해서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은 구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초기에는 한국어로만 영상을 올렸는데 해외 시청자들이 영어 자막을 요청해서 번역 자막을 추가했어요. 특히 백두산 들꽃 탐험기 시리즈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약 300종의 희귀 식물 씨앗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2억 원을 넘어섰고 전 세계 25개국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제가 수집한 씨앗들이 실제로 멸종위기 식물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10년 전 수집한 한라 솜다리 씨앗으로 복원된 개체가 한라산에 성공적으로 재정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 보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매주 국내에 수집 여행을 다니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고객들과 소통하며 유튜브를 통해 희귀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67세가 된 지금 30대 못지않게 바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까? 어떤 희귀한 씨앗을 만나게 될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분야에서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저의 경우 화학 엔지니어로서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씨앗 보존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35년간의 직장생활로 길러진 책임감과 인내심이 어려운 초기 과정을 견뎌내는 힘이 되었고요.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인생 2막을 고민하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관심사를 찾으세요. 저에게는 그것이 식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결국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둘째,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춰야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첫 번째 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단단한 기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십시오. 인터넷 시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제가 67세에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돈보다는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저에게 희귀씨앗 수집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구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을 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산 식물들을 답사할 예정이에요. 70세가 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인생은 60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분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도전해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의지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본인만의 새로운 도전이나 잊고 있던 꿈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느끼신 점, 감명받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